안녕하세요. 먹기 위해 사는 남자 먹사남입니다. 오늘 먹을 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시 셰프 중 한 분이신 모리타상에 계신 신라호텔 아리아케입니다. 매월 1일이 되면 예약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두 곳 있는데요. 도산공원의 스시인과 지금 가고 있는 아리아케의 모리타상입니다. 저도 1월부터 두 곳의 예약을 시도해 오다가 무려 5개월 만에 모리타상 예약에 성공했는데요. 거짓말 0.1도 안 보태고 5월 1일에 전화만 1000통 넘게 시도해서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아리아케 자체만의 예약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모리타상은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일본에서 유명한 기요다 스시에서 스카우트 해오실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라 예약 자체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요다 스시는 50년간 운영될 정도로 긴자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스시집인데요. 일본 황실의 출장 만찬을 전담하고 미쉐린 가이드의 별도 거부할 정도로 명성이 아주 높다는데 가격은 최소 35만원부터 배불리 먹으려면 100만원까지 지불해야 할 정도로 가격 또한 아주 높다고 합니다. 기요다의 특이한 점은 당대 최고의 스시 장인에게 가게 셰프 자리를 넘겨주는 전통이 있는데 이곳의 4대 장인으로 모리타상이 낙점되어 화제가 됐을 정도라고 하니 모리타상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신라호텔 아리아케로 오면서 경쟁의식을 느낀 조선호텔 스시조는 마츠모토상을 영입하게 됐고 이는 하이엔드 스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은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됐는데요. 모리타상은 스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슐랭 별을 받은 스시 코지마의 박경재 셰프와 스시 이끼의 송웅식 셰프를, 마츠모토상은 예약 전쟁 중 한 곳인 스시인의 이진욱 셰프를 탄생하게 하셨죠. 이 4명을 묶어서 모박송이라고 한다 하고 이 4곳을 모두 다녀오면 스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한다네요. 결론은 모리타상이 한국에 오면서 이러한 스시 일대기가 쓰여졌으니 대한민국 스시 역사에 엄청난 획을 그으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웹상에서는 모맨이란 표현도 쓰더라고요. 모리타 아멘이라나? 뭐 엄청난 심적인 존재이신가 봅니다. 이런 존재이시다 보니 모리타상의 스시는 이렇게 따로 마련된 프라이빗 룸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입성하는 순간이네요. 저희는 이날 런치에 방문하였고 스시 코스가 18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못 올 수도 있으니 22만원 사시미 코스로 주문하였습니다. 첫 접시는 찐 전복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스시야들과 비교해서 내장 소스는 특별히 튀거나 인상적인 맛은 아니었는데 전복 자체만 놓고 보면 씹히는 질감부터 달랐는데요. 뭔가 좀 더 부드럽고 야들거린다고 해야 하나? 다른 곳들의 전복이 좀 강하고 단단한 느낌의 식감이었다면 아리아케는 전복이 갖고 있는 최상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맛이라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복을 먹는 동안 셰프님께서는 흰살 생선들을 코부짐해 하고 계신데요. 저렇게 다시마 위에 약 5분 정도 숙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시에 3가지 종류의 흰살 생선을 담아 올려주십니다. 아래서부터 광어, 광어 지느러미, 참돔입니다. 스시 코스를 시키면 원래 스시로 나오지만 사시미 코스로 주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로 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광어부터 소금에 찍어 먹어봤는데요. 천연 조미료인 다시마의 숙성을 해서인지 회가 혀에 닿자마자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씹는 동안에도 살짝 감칠맛이 잽을 날리는 느낌이었네요. 그리고 광어에는 크게 썰어내면 자칫 질긴 경우가 좀 있던데 숙성도 숙성이지만 얇게 슬라이스해서인지 질긴 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 썬 광어 지느러미를 먹어봤습니다. 이건 뭐 맛이 없을 수 없는 재료죠. 채 썰어 주시다 보니 부드럽고 먹기는 편했는데 아무래도 지느러미는 꼬독꼬독한 식감을 느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지 소스의 염도나 간이 생각보다 좀 강했던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물론 제가 소스를 많이 찍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은 채 썬 참돔을 먹어봤습니다. 같이 버무려져 있는 채소는 시소라고 일본 깻잎인데 향이 좀 독특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재료인데요. 기존에는 스시 안에 넣어져서 그 맛과 향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먹으니 개인적으로는 향도 더 잘 느낄 수 있고 아주 맛있었네요. 다음은 무늬 오징어와 청어알을 버무려서 주셨습니다. 이 위에는 가다랑어포를 올려주셨네요. 개인적으로 오징어의 꾸덕함과 청어알의 무맛 때문에 이 둘은 제가 선호하지 않은 식재료인데 와, 이건 제 편견을 싹 뒤집어준 요리였습니다. 오징어의 꾸덕함은 거의 0에 수렴하면서 쫄깃했고 청어알은 짭조름하면서 날치알의 식감도 갖고 있어 통통 터지는데 와, 입안에서 쫄깃함, 통통함의 식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요리였습니다. 여기에 가다랑어포의 향까지 가미되니 더 맛있었네요.
다음은 오리 완자가 들어간 스이모노입니다. 국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오리 완자만 쏙 먹으려다가 그래도 무슨 맛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하여 국물도 한 입 먹어봤는데 이건 그냥 소고기 묵국 맛이라고 해야 하나? 오리가 들어갔으니 오리 묵국이 맞겠네요. 그 다음은 참치 3종입니다. 참치 등살과 중뱃살은 간장에 절여주시고 대뱃살은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모리타상의 아까미 찌개는 상당히 유명한데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마지막 앵콜로 오도로보다는 아까미를 청할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먹어보니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명성에 맞게 상당히 맛이 훌륭했습니다. 참치 특유의 부드러움은 물론이거니와 담백함과 적당한 산미까지 아주 좋았는데요. 뭔가 막 특별하다? 이런 느낌이기보다는 입안에서의 맛들의 조화가 상당히 좋아서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치의 산지는 다른 스시야들과 비슷한 멕시코산인데 숙성과 간장에 절인 정도 등 손맛의 차이겠죠? 간장에 절인 중뱃살도 맛은 있었습니다만 등살이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이 묻히는 느낌이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할 대뱃살, 오도로입니다. 불의 그을림보다 조금 더 익히신 느낌이었는데 스테이크로 치면 미디움 레어에 가깝다고 보여졌습니다. 기름과 와사비는 상성인 거 아시죠? 듬뿍 올려 먹어줍니다. 입안에 넣자마자 불향과 와사비 향이 먼저 퍼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참치 기름의 고소함이 터져 나오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싹 하고 사라져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한 점이었네요. 다음은 왕우럭 조개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조개를 숯에 구워서 내어주셨는데 쫄깃함도 상당했지만 생각보다 치고 올라오는 단맛이 좋아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모리타 셰프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책이 되게 낡았죠? 일본에서 넘어오실 때 가져오신 책이라는데 16년 정도 되다 보니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먹으려고 하는데 친히 왕우럭 조개를 가져오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건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툭툭 쳐대시는 겁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것은 우니 이꾸라동입니다. 성게소는 국내에서 제철이라 포항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합니다. 색이 오렌지 빛깔을 띠는 게 아주 먹음직스러웠는데요. 이렇게 김에 올려서 먹어봤는데 와, 성게소는 진짜 북해도에서 먹었던 것 못지 않을 정도로 비린향 하나 없이 고소하고 달고 맛있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도 한국에 이렇게 맛있는 우니가 있었는지 처음 먹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연어알은 10월에만 채취되다 보니 지금은 염장 후 얼렸던 것을 해동시켜 내놓으신다고 했는데 확실히 맛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크게 인상적인 맛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스시를 쥐어주십니다. 모리타상에 스시 지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꾹 쥐어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특이하게 밥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꾹 쥐어주시면서 안에 공기층을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초가된 밥알이 질기보다는 된 것에 가까웠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공기층을 만드니 입안에서 교묘하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스시로 참치 등살과 대뱃살을 스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뱃살부터 먹어봤는데요. 최고의 재료에 최고의 셰프께서 지어주신 초밥인데 맛없으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맛있었네요. 다음은 아까 엄청 맛있다던 아까미, 남주기가 아까운 아까미입니다. 앞전과 마찬가지로 간장에 잠시 절여서 주셨는데요. 조명빨인가? 참치 등살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면서도 상당한 윤택이 나네요. 이거 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특별해. 이런 것보다는 등살의 적당한 산미와 부드러움, 그리고 간장의 절인 맛의 어우러짐이 상당히 좋아서 맛있다고 느껴지는 한 점이었어요. 진짜 인생 아까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문어입니다. 사이즈만 보면 문어만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초밥이더라고요. 밥알의 양을 조절해서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문어는 차가워서 그랬는지 좀 단단한 식감이긴 했는데 특별한 맛보다는 무난한 맛에 가까웠습니다. 다음은 제철을 맞은 모시조개를 버터에 구워 주셨습니다. 아리아케 조개들은 정말 다 하나같이 설탕을 뿌린 것처럼 육질 속에 달콤함이 숨어 있네요. 상당히 달달합니다. 국물은 버터와 조개의 육즙이 만나 감칠맛이 뿜뿜이네요. 이건 볏집에 훈연한 갈치입니다. 갈치를 구우면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선을 회로 한다 해도 그 기름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여기에 볏짚으로 훈연까지 해서 스모키 향이 싹 올라오는데 정말 이 맛은 남주기 아까운 맛이네요. 세네가 산만 아니면 다 맛있는 갈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덮밥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번에는 카이센동입니다. 우선은 계란과 버섯을 넣으시고 뭔가 함을 들고 오시는데 게살이네요. 한 움큼 넣어주시는데 남이 발려준 게살은 정말 맛있죠. 여기에 단새우 2마리를 얹어주셨는데 아쉬우셨는지 한 마리 더 올려주시네요. 역시 카이센동은 비주얼에서 먹고 들어가는 것 같네요. 색감이 참 좋습니다. 이건 단새우를 튀긴 건데 아리아케는 뭐 새우 껍데기를 튀겨도 맛있습니다.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순간 옆에서 새우 한 마리가 더 들어오네요. 여자친구가 새우회를 못 먹어서 저에게 한 마리 던져줬습니다. 근데 나머지 2마리는 어떻게 먹은 거죠? 새우는 표면에 끈적임이 살아있으면서 상당히 달았는데 재료들 간의 조화가 상당히 좋았네요.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이건 고등어 봉초밥인가 하시겠지만 전갱이 봉초밥입니다. 고등어는 현재 금어기라 잡지 않고 맛이 좋은 전갱이로 대체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전갱이 뜻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어로 아지인데 아지의 한자가 맛을 뜻한다고 하네요. 얼마나 맛있으면 이름을 아지로 했겠습니까? 뭐 다른 어원도 있다는데 좋아하고 맛있는 생선이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하여 말씀드리면 아리아케는 참치를 제외하고 국내산을 최우선으로 쓴다고 합니다. 자연산으로 쓴다고 하네요. 뭐 자연산에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여태껏 맛있게 먹은 것들이 모두 국내산이라고 하니 놀라웠네요. 물론 일본산이 최고라고는 하지만 국내 반입에는 2주간의 방사능 검사가 소요되어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 국내산만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스시야 다니면서 들은 얘기로는 국내산에서 퀄리티 좋은 것들은 아리아케나 스시조로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맛있는 것을 보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맞긴 한가 봅니다. 아무튼 전갱이 봉초밥이 나왔습니다. 큼지막하게 썰어 주셨는데요. 등푸른 생선답게 전갱이 고유의 향이 뿜어져 나오긴 하는데 개인적으론 다른 아리아케 계열에서 먹었던 고등어 봉초밥 맛만큼은 아니었네요. 고등어는 겨울이 제철이라 하니 겨울에도 한번 와야겠습니다. 물론 예약이 된다면요. 끝을 알리는 붕장어, 안하고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리아케는 붕장어 한 마리를 통으로 주시는데 3등분을 하여 하나는 스시로 나머지 2개는 그냥 내어주십니다. 우선 초밥부터 먹어봤는데요. 안하고 식감 자체가 겉바 속촉이기보다는 겉딱에만 가까운 느낌입니다. 특히 붕장어 자체만 먹어보니 그 딱딱하다는 느낌이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간 일행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제일 아쉬운 한 점이었습니다. 아리아케는 식사가 없는 대신 이렇게 맞기를 해주십니다. 저건 우엉이 아니고 박꼬지인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박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긁어서 말리고 간장에 절이면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박꼬지 장아찌겠네요. 저걸 막기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카스테라도 같이 주시는데 그냥 다른 곳과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매실 장아찌, 오이, 마 등을 무에 말아 막기를 하나 더 말아 주십니다. 소화가 잘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후식이 나오면서 식사가 마무리됩니다. 총평을 하자면 국내산 재료로 최고의 셰프가 만든 최고의 스시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유통망도 잘 돼 있다 보니 질 좋은 일본산 식자재들도 많이 들어와서 더 맛있을 수 있는 스시도 있겠지만 국내산이라는 제약 조건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맛의 조화를 가진 스시가 국내 다른 곳에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기회가 된다면 올해 안에 한 번 더 오고 싶은 모리타상의 아리아케였습니다.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